안녕하세요. BMW 더 뉴 액티브 투어러 출시 이벤트를 찾아주신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BMW 코리아에서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금일 선보이는 BMW 더 뉴 액티브 투어러는 BMW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컨셉 모델로서 새로운 차량 플랫폼과 함께 차세대 엔진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함께 다양한 편의 장치가 추가되었고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면서도 BMW 고유의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BMW 액티브 투어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굉장히 다재다능한 차량입니다. 주중에는 출퇴근 용도로,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과의 나들이, 또한 취미활동, 또한 캠핑에서 이 차량의 다목적 성능은 빛을 발합니다. 앞뒤로 슬라이딩되는 2열 시트는 앞뒤 간격을 최대 13cm까지 앞뒤 간격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뒷좌석 등받이는 3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서 뒷좌석의 착좌감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2열 시트는 트렁크에서 버튼 조작만으로도 손쉽게 접으실 수 있어 트렁크 적재 공간을 최대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468리터가 적용되며 2열을 완전히 접었을 시에는 1510리터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트렁크 하단에는 추가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신발 또는 차량 용품 등을 다양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측면에 위치한 퍼터 패널과 세미 커맨드 브라는 시팅 컨셉이 적용되어 운전을 하실 때 아래를 내려다보시면서 운전을 하실 수 있는 컨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이 서투신 초보 운전자분께서도 쉽게 액티브 투어러를 즐기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파노라마 선루프 또한 기본 두 가지 트림 기본으로 적용되어 실내에서도 넓은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BMW 소형 세그멘트 최초로 컴포트 액세스가 적용되었습니다. 키를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으시고도 앞좌석 도 손잡이만 당기시면 차량을 쉽게 열고 잠기실 수 있으며 자동 테일게이트 여한 또한 기본 적용되어 차량 하단에 뒷범퍼 하단에 발을 넣으시면 쉽게 트렁크를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손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예를 들면 많은 짐을 양손에 드셨을 시에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제논라이트 대비 전력 소모는 반으로 줄였고 LED 라이트를 통해서 보다 자연광에 가까운 빛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간 주행 시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주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지역 코너링 라이트가 적용되어 저속으로 운행 시 차량이 회전하는 방향에 맞춰서 라이트가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 주행이나 아니면 실내 지하 주차장 주차 시에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동 파킹 도움 시스템을 보시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도달하시면 자동 주차 도움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기어 노브를 전진 후진 가이드에 맞춰서 전진 후진 조작하시면 차량 스티어링 휠은 자동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가 서투신 분들께서도 좁은 공간에 쉽게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량 성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티브 투어러에는 차세대 2000cc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있어 최대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3.7kg의 뛰어난 엔진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비 또한 기존 대비 크게 강화하여 1등급
복합 기준 미터당 17km의 뛰어난 연비 효율성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실내 공간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BMW 최초로 전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전륜구동 셰시와 서스펜션 그리고 다양한 차체 제어 시스템을 통해 BMW의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차량에 적용된 엔진 스타트 앤 스탑 시스템, 그리고 자동 8단 트랜스미션, 그리고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트롤은 가벼운 공차 증명과 함께 차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주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을 보시면 BMW만의 디자인 정체성이 액티브 투어러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전면에 위치한 키드니 그릴, 그리고 듀얼 LED 헤드라이트가 이 차량의 BMW 디자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차량 전면과 측면에 추가된 라인을 통하여 이 차량의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측면을 보시면 역동적인 17인치 휠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BMW 특유의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C필러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BMW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L자형 테일 라이트도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투어러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루프 레일이 기본 적용되어 있어 루프박스,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을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업그레이드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미 활동이나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맞는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안전성 또한 있자고 챙겼습니다. 유럽 충돌 테스트에서 별 5개를 획득하여 운전자 그리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차량을 설계하였습니다. 액티브 투어러는 국내 조이 럭셔리 2가지 사양으로 출시되었습니다. LED 헤드라이트, 컴포트 액세스,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적용된 조이 사양이 4,190만원,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DMB,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럭셔리 사양이 4,590만원에 각각 출시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량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직접 액티브 투어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rs,
저는 오늘 프로그램을 맡은 인스트럭터 조훈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소중한 시간 내셔가지고 저희 드라이빙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액티브 투어러를 경험을 해보실 텐데요. 경험을 하시기 전에 오늘 준비된 프로그램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드라이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빙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준비된 프로그램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라이빙 센터 오버뷰를 보고 계시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 이제 온로드 프로그램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건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보이시죠? 네, 터미널이라고 불립니다. 저기 지금 차량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차량을 인수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멀티플 코스로 이동을 하실 겁니다. 바로 트랙 코스 가서 주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멀티플 코스 가서 웜업 주행을 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액티브 투어러를 다들 처음 경험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녀석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멀티플 코스 가셔서 슬라롬 주행도 하실 거고요. 긴급 제동도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차량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트랙 코스로 이동을 하겠고요. 저희 BMW 드라이브 센터의 트랙 코스는 총 길이가 2.6km고요. 직선은 650m, 총 코너는 17개와 도로의 폭은 11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km 안에 지금처럼 상당한 다양한 코너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액티브 투어러의 다이나믹한 이런 움직임을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엑셀 앤 브레이크 코스라고 적혀 있죠. 네, 메인 직선 구간 650m에서는 충분히 또 액티브 투어러의 파워를 또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로드 프로그램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 두 번째 프로그램은 오프로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프로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전문 인스트럭터가 고객님들을 모시고 X5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X5에 X드라이브가 장착이 되어 있죠. 저희 BMW 4륜 기반에 이 X드라이브가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는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로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늘 오신 분들만 이제 직접 주행이 가능하시고요. 오프로드 코스 같은 경우는 오신 같이 게스트 분들도 같이 동승이 가능하시니까요.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전의 기본 자세인 시트 포지션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고객님들 겨울 시즌에 스키나 스노우보드 타러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처음 가셨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기본 자세부터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기본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그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드라이빙도 마찬가지로 기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본 자세를 무시해도 그냥 차량을 움직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왜 이 기본 자세를 꼭 지켜야 되는지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에 탑승하시면 왼쪽 하단 부분의 컨트롤 스위치를 이용하셔서 시트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시트 높이 조절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조절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간단히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주먹을 쥐신 다음에 머리 위에 얹고요. 루프랑 맞닿을 정도로 맞춰주시면 계기판과 지붕에 걸리지 않는 정확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트 거리 조절입니다. 거리 조절을 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지금처럼 무릎이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으셔야 돼요. 한 가지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길에서 주행을 하다가 앞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100% 긴급 제동을 해야지 부딪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70%밖에 밟지 못했는데 만약에 무릎이 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힘을 줄 수가 있을까요?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뜨고 앞차랑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웜업 주행하실 때 긴급 제동을 체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지금처럼 구부러져 있으셔야지 충분히 긴급 제동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등받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남성 고객님들한테 많이 해당이 됩니다. 남성 고객님들도 차를 타면 자세가 또 중요하잖아요. 멋지게 또 이렇게 넓게 앉아서 운전을 하시고 등받이도 많이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드라이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저희 트랙 코스를 주행을 하시면 아까 전에 레이더 보신 것처럼 급격한 코너가 많아요. 이렇게 넓게 앉아서 운전하시다 보면 등 상체분이 고정되지 않아서 제대로 스티어링을 컨트롤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코스 이탈하거나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등받이는 스티어링을 조작하실 때 등 상체 부분이 밀착이 돼 있으셔야 돼요. 등받이 역할은 고객님들 몸 상체 부분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티어링 휠 포지션이고요. 왼쪽에 레버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신 다음에 위아래 앞뒤로 맞추신 다음에 잠가주시면 되겠고요. 3번과 4번이 이제 믹스가 되겠죠. 보시면요. 팔꿈치가 지금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어요. 대부분 넓게 앉아서 운전하시면 출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티어링 조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펴져요. 지금 얼마 돌리지도 못했는데 팔꿈치가 펴졌죠. 더 돌리기 위해서 몸이 따라 나가거나 손을 옮겨야 되는 상당히 불편한 포지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팔꿈치를 구부리시면요, 손목을 이용하셔서 충분히 많은 스티어링량을 커버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으면 순간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는 포인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스티어링 높이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엠블렘이 자신의 가슴 밑에 오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꿈치와 무릎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드라이빙 하기 위해서도 구부러져 있는 이유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처럼 포지션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브레이크 강하게 밟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조절을 어떻게 할까요? 돌리시면서 밀고 있어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만약에 팔꿈치랑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앞차랑 살짝이라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끔찍하죠. 근데 지금처럼 정확하게 포지션을 맞추시면은 밀어도 구부러져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도 완충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고객님들 이제 신체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꼭 맞추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헤드레스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중에 가장 약한 부위인 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레이스에 관심 많으신 분들, F1 드라이버들 보면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한스라는 특수한 장치를 또 합니다. 목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차량에 유일하게 헤드레스트밖에 없죠. 헤드레스트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눈과 귀의 헤드레스트 중심점에 맞춰주시면 정확하게 목을 보여줄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벨트 꼭 착용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 잠깐 슈퍼 가실 때도 꼭 안전벨트를 매고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안전벨트를 또 다른 역할을 또 한번 느끼실 거예요. 트랙코스 주행하실 때 고객님들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컨트롤 스위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차량에 탑승하셔서 시트 포지션 맞춰주시고 시동을 거셔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밟아주시고 스티어링은 오른쪽 뒤쪽에 스타트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겠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가 저희가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기존의 BMW 차량들은 안전장치 언락 버튼이 왼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액티브 투어러는 앞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 잡아당기신 후에 기어를 변속을 해주셔야지 기어가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와이퍼랑 라이트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티어링 포지션이고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겠죠. 평소 때 이제 고객님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시간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놨는데 평소 주행하실 때 어디를 잡고 주행을 하시나요? 제가 이제 뭐 밖에서 봤을 때는 남성 고객님들은 12시에서 1시 한 손으로 드라이빙을 많이 하시죠, 주로. 여성 고객님들은 7시, 5시를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요, 한 손으로 드라이빙 하시는 건 제일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손으로 드라이빙을 하면요, 위급한 상황 절대 대처하실 수가 없어요. 항상 두 손으로 드라이빙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손으로 운전을 할 때 최대한 좋은 포지션을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 BMW에서는 9시와 3시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9시, 3시를 권장하는 이유는 9시, 3시를 잡으셨을 때는 손을 옮기지 않고요. 최대한 많은 스티어링 양을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9시, 3시에 보시면 수많은 멀티펑션 스위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만약에 12시를 잡고 드라이빙을 하시면 오디오 볼륨을 좀 더 올리고 싶네? 자꾸 손을 옮기셔야 되거든요. 불편하죠? 하지만 9시, 3시 잡았을 때는 항상 두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모든 걸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행하실 때도 항상 두 손으로 드라이빙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님들 안전하게 드라이빙 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행하실 때 9시, 3시 잡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티어링 테크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쉽죠. 지금 보신 테크닉이 베이직 스티어링 테크닉인데요. 실제로 드라이버들이 레이스에 출전하잖아요. 이 베이직 스티어링 테크닉으로 레이스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트랙 코스를 주행을 하실 건데 아까 전에 17개 코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이더 보셔도 상당히 코너들이 심한데 이 베이직 스티어링 테크닉으로 다 통과가 가능하세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반 도로에서도 항상 70~80% 정도? 네, 충분히 두 손으로 드라이빙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웜업 주행하실 때도 슬라롬이라는 주행을 먼저 하실 거예요.
트랙 코스 들어가시면 충분히 액티브 투어러가 스티어링을 꺾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실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스티어링을 양 많이 꺾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베이직 스티어링 테크닉으로 통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이제 크로스양 스티어링 테크닉이고요. 베이직 스티어링 테크닉의 연장선인 기술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테크닉은 이제 베이직 스티어링 테크닉의 연장선이고요. 고객님들 실제로 주차나 유턴하실 때도 사용하면 상당히 용이하겠죠. 주차나 유턴하실 때 다들 이렇게 많이 하시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저희 프로그램 진행할 때 설명드리면 다들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바꾸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한 손으로 하다 보면은 스티어링을 놓칠 수도 있고요. 두 손으로 하면 훨씬 편하겠죠. 그 다음 이 테크닉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위급한 상황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차량이 갑자기 앞에서 끼어들었을 때 100% 긴급제동에도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빠르게 스티어링 돌린 다음에 다시 자세를 잡을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저희 BMW에는 아주 좋은 안정장치가 있죠. DS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 자체가 차량의 움직임을 계속 판단해서 자세를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 DSC가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직접 드라이빙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테크닉을 다 이제 사용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드라이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테크닉을 사용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스티어링을 돌리시잖아요. 피드백이 가장 중요해요. 돌린 다음에 빠르게 자세 잡아주지 않으시면 바로 차량이 또 스핀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행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할 구간은 많지는 않지만요. 웜업 주행하실 때 넓게 회차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은 아주 손에 착착 감긴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베이직 스티어링 테크닉 사용하시다가 밑쪽으로 내려가는 손을 한 번만 크로스 해주시면 스티어링 다 돌리게 됩니다. 푸실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동작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바로 센터를 맞추실 수가 있겠고요. 젊은 고객님들은 뭐 또 이제 드리프트라는 기술도 사용해보고 싶고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올해부터 드리프트 프로그램도 생기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 오셔서 드리프트 기술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크로스랑 스티어링 테크닉을 사용하실 줄 아셔야지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배우셨으니까 항상 평소 때도 주차나 유턴하실 때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트 포지션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라이빙의 기본은 시선 처리와 시야 확보예요. 오늘 이제 트랙 코스 주행을 하실 거잖아요. 처음에 운전 배우실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멀리 보라고. 네, 저희 트랙 코스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선을 멀리 두시고요. 스티어링을 조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갈 방향을. 먼저 보시면요,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근데 대부분 고객님들 보시면 트랙 코스 주행하실 때 브레이크 밟으시잖아요. 감속하실 때 앞만 보고 계세요. 속도가 줄었네, 꺾어야지. 이런 식으로 꺾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코스를 이탈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속이 이루어지시면은 가고자 하는 방향 보신 다음에 스티어링 조작을 해주시면 또 다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운동이 똑같죠. 스키나 스노우보드 탈 때 눈이 보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고요. 중요한 페달은 당연히 브레이크겠죠. 제가 오픈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5,000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드리면 다들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세요. 99.9%. 0.1%나 엑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고객님들이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차를 딱 타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페달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야성의 본능을 막 일으키세요. 엑셀이 훨씬 중요해지더라고요. 달리려고만 하세요. 차 사고는 아주 간단하죠. 왜 나죠? 멈추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면 달리질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행하실 때는 웜업 주행부터 하실 때 최대한 부드럽게 엑셀을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모든 차는 타시면요, 엑셀 페달부터 강하게 밟는 게 아니고요, 브레이크 페달의 감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달리셔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엑셀 페달 부드럽게 웜업 하실 때 컨트롤 하시면서 액티브 투어러의 가속 능력이 어떤지도 조금씩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친해지신 다음에 충분히 저희 트랙 코스 직선에서 650m에서 충분히 또 달려보셔도 돼요. 거기서 이제 액티브 투어러의 파워도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엔진은 풍절음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머전시 브레이크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강하게 차량이 완벽하게 정지할 때까지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서 긴급제동을 체험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밖에서 체험하기 힘든 부분이죠. 밖에서 하시다 보면 자차로 타이어도 달 것 같고 브레이크 패드도 달 것 같고 차도 고장 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셨으니까 액티브 투어럴 브레이크 퍼포먼스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전시 긴급 제동 하시면서 아 이게 긴급 제동이구나. 그리고 ABS 시스템이 작동되는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에 뉴스 많이 보셨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많다고요. 저는 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아요. 대부분 고객님들한테 긴급 제동하세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브레이크를 60%, 70%밖에 사용을 못하세요. 강하게 밟으셨대요. 나머지 30%, 40%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걸 까먹지 않습니다. 긴급 제동 오늘 완벽하게 마스터 하신 다음에 밖에 나가서 긴급한 상황한테 긴급 제동을 하셔서 사고를 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제 안전사항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고객님들 오늘 액티브 투어로 경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없이 마무리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코스에 있는 저희 인스트럭터 지시사항 잘 따라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트랙 코스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을 해요. 절대 트랙 코스 들어가셔서 운전을 뽐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트랙 코스를 체험하시고 액티브 투어러를 체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랙 코스를 주행해 보시면요. 100% 다 안 달리셔도요. 밖에서 시승하는 거 엄청나게 다릅니다. 충분히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 직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를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주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각 차량마다 지금처럼 무전기가 한 대씩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 무전기는 듣는 라디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코스 설명도 드릴 거고 드라이빙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문과 썬루프는 닫아주시고 주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헬프 및 도와달라는 얘기죠. 비상등이나 경적 울려주시면 바로 인스트럭터가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폰과 라디오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조금 더 즐겁게 드라이빙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서로 조금씩 배려해 주시면서 주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가셔서 액티브 투어러를 경험을 해보실 텐데요. 실제로 지금 가까이서 보지 못하셔서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앞쪽 세트 쪽으로 나가시면 차량 2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좀 차량들 실제로 실내도 보시고 트렁크도 열어보신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나가셔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39분 정도 됐거든요. 저희 45분까지 차량 한번 보신 다음에 나가셔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즐겁게 드라이빙 하시고요. 오늘 새로운 또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